안녕하세요. 리노TV 리치노마드입니다. 요즘 증시가 참 어렵습니다. 특히 미국 쪽에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. 저도 사실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미국 주식의 비중이 크지 않았거든요. 근데 이제 작년부터 미국 주식 비중을 좀 늘리고, 특히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공격적인 자산을 조금 더 늘려보자 이래서 조금 더 담았는데, 역시 막차를 탔던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제 나스닥 쪽에 종목들을 많이 들어갔는데, 이 종목들이 장난 아니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, 저도 요새는 밤에 좀, 깊은 잠을 자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.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,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, 사실 여러 전문가들의 지금 의견들이 막 갈리거든요. 어떤 쪽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 온 것 같다, 곧 반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쪽도 있고, 아니다, 여태까지의 버블이 이제 한 번에 꺼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빠질 거다,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를 본 시각이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. 미국 쪽은 지금 이제 버블이 굉장히 많이 꼈던 것들이 한 번에 쭉 빠지는 거고 더 빠질 수도 있다,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,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게 지금 좀 조정 기간이 길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막 심각하게 빠질 거라고 전망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, 어느 정도 그래도 받았거나 아니냐라는 쪽의 분위기가 더 많은 것 같고, 사실 지금 주가의 변동성도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쪽이 조금 덜한 것 같기도 하고,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증시 자체가 안개 속일 때는 어떻게 가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은데요.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같이 의견을 좀 나눠보고, 좀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일단은 최근의 시장 동향을 보시면, 어쨌든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의 그 어떤 동조화 현상, 예전에는 전날 미국이 어땠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고 이런 게 좀 있었다면, 지금은 그거랑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. 미국이 올랐어도 꼭 우리나라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, 미국이 빠졌다고 또 우리나라가 꼭 빠지는 것도 아니고, 약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, 거기에다 특히나 나스닥은 지금 변동폭이 굉장히 커서 예측하기도 어렵고 대응하기도 참 어렵습니다. 어저께 밤에도 장난 아니게 빠지더니 그나마 조금 회복하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, 그것도 한 회사가 스냅챗 같은 경우 조금 안 좋을 것 같다, 2분기 목표 달성 힘들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온통 기술주들 다 빠지고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. 그래도 또 우리나라는 오늘 강보합선에서 살짝 조금 오르고 끝났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뭘 기준으로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. 환율도 보면 1290원대까지 갔던 게 지금 이제 1264원 이 정도까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미국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락폭이 더 크고, 고점 대비로 따지면 우리는 3300에서 지금 2600대니까 한 20% 빠졌는데, 나스닥이나 이런 쪽은 거의 30% 40% 이상 막 빠져대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낙폭도 더 작은 상황이어서 뭔가를 기준을 놓고 대응하자는 게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갈지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 이랬으니 이번에도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만, 그거는 반드시 맞는다는 법도 없고, 그래서 저는 불확실한 것보다는 확실한 것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. 그나마 다행인 게, 국내가 이제 조정 기간으로 봐서도 거의 한 11개월째 지금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. 3,300 갔던 게 작년 6월이었으니까. 근데 지금 미국은 빠지고 하는 게 지금 한 2달 사이에 막 엄청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, 미국은 사실 조금 더 조정이 가도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사실 올라간 것도 굉장히 높이 올라갔고,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내려오면서 균형을 맞춰 가야 되는데, 그게 단기간에 될 거면 낙폭이 클 거고, 좀 시간이 걸린다면은 이제 좀 길어질 거고,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서
일단은 저는 약간 무게중심을 뭐 환율도 있고 등등등 해서 국내 쪽으로 옮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뭐 그런 거시경제 관련해서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.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,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미국 주식 중에서 비중 적은데 이제 신경 쓰이는 종목들 있잖아요. 비중은 적고 이제 또 그 종목이 유사한 종목이 있다. 그러니까 뭐 이래서 배당주의 성격이고 뭐 채권형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런 종목들은 손절을 하더라도, 그러니까 뭐 이익이 나 있는 상태면 더 좋고요. 아니면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그 유사한 종목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은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옮겨서 다시 사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도 그렇게 해서 종목 수를 좀 줄여보려고요. 종목 수가 많아지면 사실 뭐 분산의 효과도 있지만 대응이 잘 안 되거든요. 이게 뭐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모니터링도 잘 안 되고 대응도 안 되고, 그래서 일단은 유사한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는 형태로 상대적으로 좀 우량하고 저가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면서 종목 수를 줄여서 대응을 좀 용이하게 하려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작전을 갖고 있는 거고요. 달러로 배당 나오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. 이제 그 부분은 원화로 환전을 해서 국내 배당주나 아니면 이제 조금 저가 라고 판단되는, 현재 가치에 비해서 좀 싸졌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을 좀 사자, 뭐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 채널에 맥쿼리 인프라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맥쿼리 한번 짚어드리자면, 사실 뭐 저도 비중이 워낙 높기도 하고요. 지난 3년간이 그 배당을 앞두고 있었을 때 주가 흐름을 좀 봤거든요. 보면은 뭐 배당을 앞두고 이렇게 막 변동성이 커지거나 하는 모습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요. 예전에 보면 뭐 조금 올라갔다가 뭐 배당 끝나고 나면 빠졌다가 막 이런 게 막 명확하게 보였는데, 지금은 또 어떤 일정한 법칙을 찾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 그리고 최근 3년간에 워낙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라가기는 좀 어려운데, 어찌됐든 배당 앞두고 좀 올라갈 때도 있고 뭐 그냥 보합선으로 갈 때도 있고 뭐 이제 이런 형태들이 많거든요. 지금 이 빨간색으로 네모 쳐놓은 것들이 다 배당 한 달 전. 그러니까 지금 또 이게 6월 배당할 때랑 12월 배당할 때랑 또 약간 패턴이 달라요. 12월 배당은 이제 대주주 요건 갖춘 분들이 그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12월 달엔 좀 팔아버리는 경향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해서 6월하고 12월을 조금 별도로 보긴 해야 되는데, 보시면은 그렇게 막 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진 않거든요. 그 시기에 어떤 시장의 상황 때문에 좀 달라지는 부분이지, 오히려 이제 배당 가까워질 때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, 그래서 배당이 나오기 한 1개월 전에 주가 흐름을 보면 소폭 상승하거나 보합인 경향이 많이 보였던 것 같고, 배당락 이후 뭐 인위적인 배당락은 없지만 이제 어찌됐든 금액이 좀 빠지잖아요. 그러니까 배당락 이후에 소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엔 나중에 다시 보면 그 가격대는 회복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주가는 사실 어떻게 갈지 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, 지금 워낙 또 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, 물론 시장이 안 좋아도 잘 버티고 있잖아요. 뭐 맥쿼리 오늘도 그냥 50원 오르고 14,000원에서 굳건히 지금 자리를 잘 지키고 있던데, 주가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배당은 거의 확실하게 나온다고 보고, 지금 예측하는 거 보면은 6월 달 배당은 한 390원에서 400원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. 그럼 이제 그 배당에 집중해서 갖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다른 거 좀 팔아서 갈 데가 없는 돈들은 여기에 묻든지, 아니면은 그걸 이제 실탄으로 남겨놨다가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고 반등할 때 더 사 모으겠다 하는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그냥 뭐 맥쿼리 같은 배당주를 사는 방법이 있고, 아니면 어찌됐든 지금 달러 강세가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달러 강세 때문에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분명히 우리나라에는 많잖아요. 수출주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 좀 가격이 싸졌으니까 사겠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있으실 거잖아요. 뭐 최근 들어 보니까 삼성전자 지금은 좀 살 때다라고 추천하는 분들도 제법 있는 것 같던데, 뭐 그런 종목들을 사든지, 아니면 어찌됐든 지금 이제 비행기가 조금씩 뜨기 시작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혜주들. 네, 리오프닝주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. 한동안 또 리오프닝주 조금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는데, 진짜 실적 개선이 확 좀 나타날 수 있는 것들,
그런 종목으로 해야지. 막연하게 리오프닝인데 지금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좀 나아지겠지, 이 수준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. 뭐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서도 이익을 잘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, 이게 리오프닝이 돼서 정말 이제 여기에 그 편들, 그러니까 사람들을 나르기 시작하면 이익이 확 좋아질 거다 라고 하면 이제 뭐 그런 게 가능하겠다 싶으면 조금 담아볼 수도 있는 거고, 이제 그런 식의 판단을 한다는 거죠. 뭐 꼭 그 종목을 지금 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, 어찌됐든 좀 긴 호흡을 갖고 올 가을이나 내년 초쯤에는 좋아지겠지 싶은 것들을 담는 게 그나마 방법일 것 같고, 그렇지 않다면 실탄들을 고이 모아놨다가 어느 정도 이게 좀 정상화가 되고 안정이 되고 반등이 전체적으로 나타난다 싶으면 그때 한번 몰빵 좀 위험하지만 어쨌든 그때 좀 과감하게 투여를 한다 생각하고, 투하를 한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신지 좀 궁금하네요. 저에게도 같이 좋은 정보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